2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전형적인 기술적 장중 등락을 보이면서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는 장 초반에만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 비해 하락폭도 작았고 또 종가도 애매하게 형성되었는데요. 해외 시장은 미국의 논팜,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지수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만 올랐을 뿐 지수는 의외로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재미있는 것은 공포지수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변동성 지수도 함께 오른 것인데요.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빅스 지수는 공포지수가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설명한다 해도 아닌 것을 그렇다고 부르면 이게 무슨 동북공정도 아니고 말이죠. 여하튼 시장이 기존의 논리와 다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트레이더의 관점과 대응 전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이 영상이 한국 증시 개장 전에 올라왔으면 하는 분들께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상의 스크립트는 여기 있는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면 나오는 델타원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이라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가입하시면 돼요. 이 네이버 채널과 여기 가입하시면 구독하기 누르시면 되거든요. 이 텔레그램 채널도 같이 이제 가입을 하시면 한국 시장 개장 전에 텔레그램 채널이나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시황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아시아 세션 리뷰 갈게요. 우리 증시는 의외로 갭 다운폭이 작았습니다. 선물이 375선에서 출발하자 바로 선물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373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갔는데, 그래서 시초가의 풋옵션을 매수한 트레이더들은 나름 장중에 괜찮았다고 봐요. 그러나 삼성전자의 극심한 단타 바람이 불면서 1% 내외의 등락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약보합 수준까지 오르게 됐죠. 이 재미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오전 1시간 동안은 아주 소심하게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리면, 전일 미국 증시가 급락한 것에 대해서 매크로 관점에서 진정한 리스크다라고 생각된다면 외국인들은 아무리 갭다운이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 선물 매도를 탁치고 까기 시작하죠. 그게 몇천억이 됐든 조단위가 됐든 해지를 해가면서 선물 매도를 계속 늘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까지 시장이 반등한 동안 외국인들은 오히려 선물을 조심스럽게 매수를 했어요. 물론 공격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았지요. 근데 어쨌든 선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현물은 하루 종일 장반까지 조심스럽게 1,000원 넘게 매도를 했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작은 금액이나 매수를 했어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또는 대만 이슈, 전쟁 이슈 이런 문제들을 현물 트레이드 관점에서는 아직은 현물 매도를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하튼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홍콩 시장이 개장한 뒤부터이며 평균 단가 373.7포인트 선에서 매도를 6천억 넘게 한 것으로 보는데, 이 선물 매도는 신규 매도가 아니라 기존에 끌고 오던 롱 포지션이 청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숏을 잡고 있지 않지만 선물 시장에서 롱을 계속 축소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요일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선물 매도를 신규로 잡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베이시스는 점점 축소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선물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4포인트 정도에서 눌렸고 하루 종일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1,600억 넘게 나왔습니다. 한편 옵션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4월물 옵션 시장의 특징이 클래스별 옵션 평균 발행 단가가 모두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레인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한 굳이 해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심지어 지수가 상승을 해서 레벨업을 하고 나서도 더 이상 밀리지 않자 풋옵션 신규 미결 제약 정도 꾸준히 발행돼서 처음에 370에서 355 레인지였던 것이 375에서 360, 그리고 380에서 360으로, 그리고 지금은 385에서 370으로 꾸준히 올라왔어요. 근데 해외 시장 대비 우리 시장 변동성은 그동안 계속 높은 17포인트 이상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콜도 풋도 비싼 가격에 발행됐고 만기주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오후장에는 또 변동성도 확 늘어나 버렸어요. 자, 그런데 다음 주에 선거 휴장 있죠? 그래서 이 옵션 프리미엄은 죽었다 살아났다를 반복하다가 만기일날 다 죽을 것 같아요. 이 공교롭게도 다음 주 수요일 우리 시장이 선거 휴장일 때 라마단 기간이 끝났는데 이미 유가가 브렌트 기준 90달러를 넘어선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가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여하튼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2.65포인트 상승 마감했지만 금요일 마감 직전에 양옵션 프리미엄이 크게 부풀어 있던 것만 죽인 것 같고 아직 시장이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에는 한 20%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여러모로 미국 시장과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가 갭다운 출발한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갭다운 출발 후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오전장 내내 조심스럽게 눌리면서 저가를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21선 이하에서 출발한 상황에서 또 저점 확인을 하러 갔다는 것도 그렇지만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들어온데도 간신히 보합권까지 올라왔으며 변동성도 전혀 죽지 않았죠. 그리고 유럽 증시 조정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미국과 뉘앙스가 달라요. 미국 증시가 목요일 하락하고 금요일 반등한 것에 대해서 트레이더들은 주로 그 제로 데이트 익스파이어 옵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럽 증시가 금요일 제대로 반등을 못한 것에 대해서 트레이더들은 브렌트 기름이 90달러 올랐었고, 그러니까 펀더멘털상 인플레이션 이슈가 잘하고 있는데 과연 6월에 ECB가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 그리고 올해 1월 이후로 지금 10주 연속 유럽 증시가 상승했죠. 그래서 기술적 부담감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음봉 하나 나왔다고 해서 뭐 시장이 바로 꺾인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유럽 증시는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조정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하나 재밌었던 움직임은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에 따른 시장 반응인데 유로존 채권과 미국채의 반응이 다르고 또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우선 채권 시장을 보면 목요일 미국 증시가 처박으면서 장마감 후반에 채권 시장이 급등해서 마감했죠. 자, 그런데 금요일 아시아 세션 시작하면서 유로존 국채 선물이 먼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직전에 이미 전일이 상승분을 상당량 반납한 상태였죠. 근데 미국은 그래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미국채는 낮은 버텼거든요. 그런데 지표가 뭐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채권 시장도 부러졌죠. 물론 채권 그 미국채는 미국 세션 개장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니까 처음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올랐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종가 저가로 처박힙니다. 채권 시장이 아주 중요한 음봉을 만들어 버렸는데 지난 1분기 마감 무렵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듯 했다가 2분기 들어서 다시 매도를 맞고 나서 그래도 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듯 했죠. 근데 결국에 나오는 지표들이 금리 인하는 요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인플레이션 자극 요소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4월 후반에 가면 채권이 강하게 부러지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 전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반면 통화시장은 아시아 세션에서 오지 달러가 제법 강하게 눌렸다가 유럽 세션에서는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왔는데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후 비달러 바스켓이 죄다 강하게 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유럽 세션 마감 무렵에는 낙폭을 대부분 만회해서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채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여전히 경기가 좋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 말고 나머지도 금리 인하 같은 거 꿈도 못 꾸겠구나 하면서 현재 시장이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매크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될 게 오늘 멕시코 페소화가 9년 내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코로나 시절 이후로 뭐 거의 따블이 났는데 1,400원 하던 달러원이 한 800원쯤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전혀 꺾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모멘텀이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에 잠시 골드와 실버 등 이 상품 가격이 눌린 듯 했는데 이내에 회복하고 주말이 숏커버 물량이 몰리면서 유럽 세션 마감 무렵에는 금이 2,350달러에 근접하는 그런 상승이 나왔어요. 구리도 톤당 9,359달러 찍으면서 작년이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시장이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다만 전쟁 리스크에 한번 물러선 기름은 더 가지 못하고 횡보를 했지만 어쨌든 뭐 브렌트 기름이 지금 90달러 위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은 2분기에는 시장이 조정 핑계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하지 않을까 해요. 자, 이제 논란이 미국 세션 이야기 해볼게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왜 논란이 미국 세션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 조정론자들은 아마 2010년 1월 22일 금요일이 대음봉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차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유럽 세션에서 증시가 거의 반등하지 못한 것을 보고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며 변동성도 장중에 전혀 죽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거 드디어 폭락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 가능성 열어뒀죠. 근데 다만 시초가부터 바로 부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윗꼬리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감안해서 나스닥 숏을 18,270포인트에 걸어뒀는데 이것 또한 일중 최대 상승 가능한 자리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시장의 흐름이 조금 이상했던 것이 나스닥은 그렇다 쳐도 S&P 콜옵션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전장 마감인 새벽 2시까지 시장은 닥치고 매수가 들어오면서 S&P 지수는 5,272포인트를 터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힘이 점점 빠지면서 새벽 3시에는 장중 상승폭이 절반을 토해내기도 했어요. 오전장이 그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전일 낙폭을 만회하는데도 이 변동성이 거의 죽지 않았죠. 게다가 새벽 3시 조정 이후 나름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플러스로 마감해서 16포인트 안착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금요일이 반등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진정한 하락을 앞두고 마지막 숨고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어제 S&P 선물과 나스닥 선물의 거래량은 3월 중순 이후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변동성이 조금씩 확대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다음 주에 만약에 나스닥이 18,640포인트 넘기지 못한다, 그러면 시장은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정론자들은 미국이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에 시장이 왜 버텼는가에 대해서 의문일 거예요. 왜냐면 비농업 고용지수가 아주 잘 나오면서 처음에 미국 지수 선물 눌렸거든요. 특히 나스닥은 어제 미리 빠져서 나름 버텼다 하더라도 채권이 부러지니까 러셀 지수 선물 바로 매도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프리마켓 전에는 본장 개장 전에는 마이너스 0.7%까지 하락을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면 본장의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불과할 텐데 그 이상을 넘어서 왜 이렇게 강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시장에 매수 대기 자금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컨퍼런스 보드 고용동향 지수 발표됐죠. 근데 이거 시장이 원래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지표인데 만약에 여기서도 고용 지표 잘 나온다? 그래도 시장이 부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 정말 강한 것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증시만큼은 지금 매크로 지표에 신경 쓰지 않고 2분기 초에 들어섰기 때문에 주식 매수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스닥 선물이 18,640포인트 넘긴다, 그러면 돈이 이미 정말 강하구나 라고 손을 들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올라가면 나스닥 숏은 손절해야죠. 그리고 풋옵션 매수로 스위칭해보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정말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별 종목에서는 아마존과 메타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이들 종목은 그동안 AI 테마주로서 약간 이중대 같은 느낌 받았는데 연중 신고가를 어제 갱신했죠. 물론 오후에는 상승 탄력이 둔화됐지만 주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이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조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봉상 만약에 세 번째 음봉이 나온다, 그리고 세게 나온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적극적인 매수 찬스로 여길 것 같습니다. 또 제너럴 다이나믹스 그리고 RTX 같은 이 방산업체들이 지금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건데 이 다음 주 라마단 기간 종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일 종목들이 한번 사단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하튼 오전장은 스트레이트 상승, 오후장에는 힘이 빠지는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변동성은 전혀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났다는 것이 미국 증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애매한 위치로 반등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숏 포지션을 싣기에 적절한 자리일 수도 있지만 장 초반 잠깐 눌림을 주고는 이후에 주봉을 크게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몇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지난 금요일 마감 무렵 양옵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해서 마감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바로 방향성을 위든 아래든 만들어내기 위해는 옵션 프리미엄이 다이어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갭 상승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풋옵션을 의외로 시초가의 손절을 받아내면서 풋옵션이 시가 저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콜옵션이 갭상승에 콜옵션이 이렇게 고평가된 거를 그대로 유지해서 출발한다, 그러면 그 콜옵션은 어느 정도 눌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건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계속 올라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수요일에 우리 증시가 선거로 휴장이죠. 근데 글로벌로는 이날이 라마단 종료일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돼요. 블룸버그 서베이로는 MOM 0.3% 증가로 예상하고 있는데 요즘 상품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 글쎄 이거 0.3%? 저는 0.4% 이상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시장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콜 매도를 익절하고 풋 매수를 한 것이 월요일에 어느 정도 제법 크게 찌그러질 수 있죠. 근데 신경 쓰지 않고 풋옵션 매수 포지션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오히려 만약에 더 반등해서 선물이 378선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차월물 콜옵션 다시 매도해서 풋옵션을 매수할 프리미엄을 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포지션을 이 숏 칼라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 커버드 콜 포지션은 시장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제한적 혹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바라지만 하락에 대해서는 방어를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락도 아무 때나 급락하는 게 아니에요. 이른바 풋대박 이런 거는 1년에 몇 번밖에 안 되죠. 그래서 평소에는 커버드 콜을 하면서 옵션 프리미엄으로 이익을 쌓아가다가 이제 하락 요건이 갖춰졌다, 그러면 콜 매도를 좀 줄이고
그동안 받은 프리미엄으로 풋옵션을 매수해서 본격적인 하락에 대비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매수한 풋옵션이 휴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콜옵션을 팔아서 받은 프리미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손실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하튼 시장이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이제는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밴드는 선물 381에서 372 구간으로 봐요. 현실적으로 당장 381선 가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378선이 일중 최대 상승 가능 영역을 보여서 거기 도착하면 풋옵션이 더 찌그러지겠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차월물로 콜매도를 치는 거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이 나올 경우 급락보다 점진적 하락이 나와서 373을 깬다. 그리고 특히 오후장에 373 깬다. 그러면 시장은 아래쪽으로 더 크게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매도 한계가 18,270에 체결이 됐고 지금 N 선물 롱 5개 보유 중인데 N화 롱 콜옵션은 매수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시장 반등 시 나스닥 매도 더 늘려갈 계획이고요. 18,640 넘어간다. 그럼 매도 모두 치우고 풋옵션 매수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 조정에 들어간 것인지 단순 기간 조정에 들어간 것인지 알 수 없는데 다음 주 CPI를 놓고서 시장이 과연 계속 달릴 수 있을지 이거는 의문이 강하게 들어요. 특히 그동안 죽어있던 변동성이 금요일이 반등해도 전혀 빠지지 않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대폭락할 것 같진 않고 다음 주에 만약에 급락 나온다? 그럼 또 저가 매수도 엄청나게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